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에 근무하고 있는 기영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30분 동안 이 세션의 주제를 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 크게 보면 마이그레이션이라기보다는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트랜지션의 좀 세션의 주제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전에 서밋에서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웹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 및 가치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일부 다뤄졌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오후의 첫 번째 트랙에서는 정우근 이사님께서 제조기업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존 서비스들의 혁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 SDS의 SCM 사례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철학, 그리고 서비스의 이론, 그리고 사례,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는 길들을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제가 알기로는 트립이란 말, 트래블이란 말, 우리말도 좀 다르죠. 관광, 구경, 여정, 여행들이 조금씩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보통 IT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랑 다르게 전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여정이죠. 여정이라고 하면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글로 가는 경로가 단일하지 않고 일정도 유연하게 움직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여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디하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메가존이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와 함께 이런 여정을 시작한 지가 2012년도 3월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4년차,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작년 서밋에 들어가기 전에 2015년에 저희가 처음에 서밋 발표를 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저희 고객사분들한테 나눴냐면, 여전히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존에서 다양한 어카운트들을 한 고객들이 쓰고 계실 때 비용적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쓰시는 방법이죠. RI를 쓰시게 되면 보통 30에서 70% 정도의 코스트 다운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RI를 썼을 때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각 사업 부서, 서비스 혹은 시스템별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얼마를 액추얼하게 스펜딩했는지, 그리고 스펜딩한 비용들이 각 부서에 얼만큼 이게 얼로케이션 되는지를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다 드릴다운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러한 장점을 못 살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안 드리겠지만, 2015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주제는 블렌디드 코스트와 언블렌디드 코스트가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직원분들은 아마존 서비스의 혁신성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시고, 이게 어떻게 고객에게 쓰일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파트너니까 저희가 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보이스로 발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실행과 계획사에 있는 어떠한 간극을 메우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세션이 오늘처럼 엔터프라이즈 트랙이 아니라 비기너스 트랙이었습니다. 비기너스 트랙으로 800명 정도의 고객을 모시고, 아마존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보통 갖게 되는 어려운 점들이 뭘까, 한 10가지 정도의 토픽을 나눠서 제목을 좀 재밌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좀 만화를 좀 커리커처를 집어넣어서 AWS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IDC에 익숙한, 온프레미스 환경에 익숙한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보통 겪는 10가지 정도의 전형적인 어려운 점들이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슬라이드 쉐어나 유튜브에 가시면 동영상들이 촬영돼서 올라간 게 있으실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혹시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으신 고객분들도 조금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세션을 작년에 사실 더 했는데요. 영어로는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를 선택했을 때 왜 클라우드를 선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수십 가지 답들이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변 비용으로 우리가 비용을 처리하고 싶다. 고정 비용이 아니라.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라는 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고객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공통적인 대답을 하는 거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세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다른 세션에서는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얘기하는 아마존의 인스턴스를 유세지 패턴이나 타입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쓰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고, 한 고객사를 통해서 한 66%의 전체 사용 비용이 절감된 케이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발표드리는 거는 저희 고객사들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는 기획 과정에서의 어려움,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보통 이제 IT 기획부서, 전략부서가 대부분이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저런 고민들을 제가 나누는 게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존 비즈니스 시작한 지 5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5년 됐고 그 이전에도 다른 고객사를 모시고 개발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사실은 아마존이 성장하듯이 저희도 성장합니다. 고객들도 성장하시죠. 전형적인 고객들이 아마존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최초로 런치된 서비스인 스토리지 서비스가 여전히 가장 EC2와 함께 많이 쓰시는 서비스일 거고요. 또 클라우드의 베네핏이 ELB나 ALB 같은 로드 밸런서에 대한 역할들이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작년 4쿼터에 새로운 경향성들을 제가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엔터프라이즈, 특히 제조나 통신, 또 아직도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의료나 공공 서비스 쪽에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스킬셋들을 내재하지 못했을 때 내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일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저희 영업사원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저희 아키텍트들, 엔지니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는 S3, EC2 같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신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화면에 쓴 것처럼 SAP 하나이거나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SAP SCM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돌리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거나 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렉사를 통해서 작년에 그 CES에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만 우리나라 양대 굴지의 가전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LG나 삼성 같은 회사들이 알렉사를 어떻게 연동시켜서 이 제어나 이런 쪽으로 갈 거냐, 홈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자동화 개념으로 갈 거냐는 프로젝트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린그래스 같은 IoT 서비스도 있고, 뭐 렉스 기반의 최근에는 챗봇을 써서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국내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의 일부는 아직 한국에서 출시가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 리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도메인의 커버리지가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제공되는 서비스 지역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1년 반 전에 만났던 어떤 모바일 회사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보통 특정한 종류의 서비스나 시스템을 런칭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제일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혹은 바로 미국으로 하는 게 전형적인 패스인 거죠. 거기 성공하면 저희는 영국에도 가볼 거예요, 호주에도 가볼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굉장히 젊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저희는 멕시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장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장벽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대규모의 IT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들었던 제가 놀라운 소식은 회사 이름은 아직 저희가 NDA로 외적인데 밝힐 수 없는데 신경만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신다고 해서 아마존 스노우볼을 미국에서 써보고 싶다라는 고객이 계셨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변하는 거죠. 아마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보통 최대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블록처럼, 레고 블록처럼 서비스를 조합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게 이러한 변화의 속도, 가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례인 것 같아요. 사례라고 하는 거는 참 듣기에는 좋지만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 거냐 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직은 주류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례들이 혹은 작년에 아마존 라스베가스 리인벤트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이미 시장에 다 평탄화되어 있다면 더 이상 놀라운 서비스들은 아닌 것이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한 기업에서의 클라우드 퍼스트 혹은 클라우드 올인으로 가기까지는 현재 우리가 기투자한 자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스킬셋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난리지, 정부의 규제, 법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조화롭게 정리가 돼야 이러한 형태의 올인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변화의 가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올인이나 퍼스트로 가는 엔터프라이즈 뷰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여정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단일한 하나의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나 단일한 하나의 챗봇 서비스나 단일한 하나의 신규 커뮤니티 서비스나 Gmail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논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라지 엔터프라이즈가 가질 수 있는 경로의 패스들이 얼마만큼 다양할 거냐 하는 거죠. 작은 회사들은 수십 개, 보통 엔터프라이즈는 수백 개 이상의 워크로드와 시스템들이 있을 것이고 G 같은 회사는 아까 수천 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에서 10년 플랜을 세웁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퍼스트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로 흩어진 데이터 센터를 다 폐쇄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단계적인 플랜을 세우죠. 그 경로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다 유니크하고요. 모든 패스들은 유니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십 가지의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살아남고 어떤 것들을 옮길 것이며 옮기는 경로들을 그대로 옮길 것인가 시스템 생명주기를 고려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개발해서 차세대로 옮길 거냐 아니면 사스 모델로 갈 거냐 아마존만이 100% 해답인 거냐 라는 질문들의 대답을 하는 것들이 보통 IT 기획팀, 전략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주 베이직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왜 클라우드를 쓰십니까? 왜 클라우드가 필요할까요? 클라우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부터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가지 고객들한테는 각자 다른 이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만이 승인을 받고 전사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서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IDG에서 2017년대 한국 클라우드 현주소라고 하는 리포트를 하나 좀 흥미롭게 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마존이 아마 의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국에서는 클라우드를 이미 도입한 기업이 응답자 중에 39%, 그리고 아직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이 55%. 이런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대직관과는 좀 반하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참 동안 이 리포트를 봤는데요.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이다라는 타이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포션이 보시면 훨씬 더 높죠.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은 53.1%가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했고 오히려 규모가 작거나 중간 규모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훨씬 더 적은 33%니까요. 20% 이상의 격차가 나는 이런 결과를 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직관과 너무 달랐거든요. 정교 격차가 있을 수는 있죠.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클라우드를 가기에는 아직 이런 세미나에 와서 이해하고 교육을 받고 또 아키텍트를 고용하거나 파트너들을 써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편차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옮겼을 거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리포트들을 몇 개 뒤져봤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했을
갈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부분들이 고민사항이신가요? 무엇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대답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태프들이 현재 일도 바쁜데 오버타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다운타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그 새로운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성에 대한 밸리데이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아, 외국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른가? 이 리포트는 State of Resilience 리포트라고 하는 데서 제가 가져왔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전문적인 분석과 실행을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데일리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시고 싶어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작은 스타트업들부터 시작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400여 고객을 아마존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 고객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이유들이, 어려운 점들이 서양의 리포트와는 다르게 좀 다른 질문들, 대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보안 및 규제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는 외국과 동일한데 서비스 장애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네 번째 게 사실은 은행권이나 뭐 대기업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CIO들의 고민들이 여기에 계셔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게 됐는데, 어떤 CIO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여 명이 있습니다. 120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지금까지 특정한 종류의 기술 역량에 집중했던 고객들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배우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력 자산을 관리하시는 리더처럼 보이더라고요. IT 자산을 관리하는 리더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를 고민하시는 고객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들의 굉장히 큰 규모의 SI 전문 회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한 기투자한 자산들과 정보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느냐, 아마존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여전히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도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니까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옮기실 때는 로우 리스크부터 해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시스템부터, 복잡성이 적은 시스템부터, 보안이나 규제 이슈가 없는 시스템부터, 혹은 시스템 간의 인터디펜던시가 굉장히 적은 시스템부터, 신규를 개발하는 시스템부터, 세큐리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는 시스템부터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단계적으로 클라우드의 어떤 경험 곡선들이 올라갈 것이고,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댑팅을 오히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밸류를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밸류가 타임 투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시장에 더 빨리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 기획을 하고 서비스 기획에 따라서 시스템 용량을 산정하고 산정용 용량에 따라서 벤더 비딩을 붙이고 벤더 비딩에 따라서 구매부서가 입찰가를 정하고 다시 또 발주를 내면 발주된 물건들이 다음날 들어오는 게 아니죠. 다시 선적이 돼서 어딘가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날라오고 그 기간 동안의 갭들을 다 참아냈을 때만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런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에서의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일한 경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보면 온프레미스와 하이브리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이의 공존은 대형 규모의 기업들에서는 필요 불가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한 시스템 레벨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 레벨로 보면 이거는 퍼블릭에다 놓을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프라이빗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의 정책적인 정보 가치적인 디시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기업이든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과 클라우드가 프라이빗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은 뭘까요? 보통
뭐 퍼블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인 글로벌 확장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일라스틱 캐파시티나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시에 프라이빗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커버하는 것들이 보통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대기업이 더 많을 수 있지? 거기에는 통계적인 함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통계적인 함정은 퍼블릭 클라우드도 쓰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를 메인으로 쓰는 기업들의 퍼센티지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컷을 해서 놓고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IT 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서베이한 결과가 있는데 라지 엔터프라이즈의 67%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퍼블릭은 22%, 프라이빗은 5%죠. 우리나라 쪽에 이 IDG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가 41%고 퍼블릭 클라우드 쉐어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서양보다는 당연하게 더 적은 규모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공존한다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보안 및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비용 및 운영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답들이 나와야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ROI를 어떻게 땡길 거고 비즈니스 속도를 어떻게 빠져나갈 거고 확장성 및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드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전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저희가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고 30분 동안에 드릴 수 있는 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워크로드 중에서 무엇부터 옮겨야 되지? 어떻게 옮겨야 되지? 그게 정해진다면 ROI를 꼽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는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소와 함께 보안 및 규제 이슈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버넌스 스트럭처는 어떻게 바뀔 거며 우리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다 해결이 되는지 ISMS 인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이나 적합도 분석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들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솔루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서드파티를 봐야겠죠. 이 얘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재무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용 고려 사항과 최적화와 사용량 메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라는 플랜들이 세워야 저는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 진정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것은요 작은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나 웹페이지가 아니라 코어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잘 디플로이가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되어야 될 겁니다. 이 운영관리는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산관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최적화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다 연결되어야지 끝날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저희의 사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마존 리전이 생기기 전에 서비스를 옮기는 걸 고려했던 어느 고객 사례입니다. 리전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해외 밖으로, 국내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저희가 아마존 리전이 2016년도 1월 8월 달에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고객 DB는 여전히 온프레미스에 남기는, IDC에 남기는 걸 고려하셨어요. 온프레미스에 IDC를 남기고 나서 그런 고객 정보는 DB를 동기화시켜서 주기적으로 끌어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인 웹서버나 와스 서버를 그 고객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의 고민들을 저희랑 같이 하셔서 이 오토스케일링 등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주기로 할 거냐, 어떤 파라미터 값을 주고 어떻게 이걸 자동화시킬 거냐라는 컨설팅 작업들을 저희랑 하셨던 고객들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성공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DB 정보화를 주요하게 동기화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했던 것들이 더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셨던 고객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를 기획하셨던 기획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검토사항이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요? 아주 항상 이제 펀더멘탈한 퀘스천이죠. 얼마나 절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절감할 수 있냐.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케이스는 뭐냐면 논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논의의 포커스가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전에는 내가 1시간 동안에 샀던 용량이 100원이었는데 클라우드로 옮기니까 85원이 됐네요 라는 디스커션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서비스를 런칭하는 기간을 줄이게 되면 전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밸류가 높아지겠네요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가가 싼 거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매팀이어야 합니다. 구매팀의 밸류죠. 이거 다른 데서 가면 100원인데 제가 85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는 구매팀에서 하시는 얘기죠. 서비스 기획팀이 그 핏볼에 빠지는 순간 원래 그 팀한테 주어진 미션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6개월 걸리는 이 시스템 디플로이를 3개월로 줄였을 때 전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업의 가치가 얼만큼 큽니다라고 사업 부사장님을, 사장님을 설명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기획팀으로서의 미션들이 충분히 충족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바꿨죠. 글로벌 서비스 확장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KPI가 바뀌는 겁니다. 얼만큼 싸게 살 수 있을까요? 해서 얼만큼 빨리 갈 수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됐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정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팀은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를 디플로이를 처음에는 코드 보호를 위해서 하시고요. 빠른 확장을 위해서 각 지역의 스테이징 서버 그리고 프로덕션 서버들을 돌리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 이전에는 이 회사에서 표준적으로 쓰고 있던 각 레이어별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커퍼레이트 바이드 계약에서 처리가 되던 부분들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모르니까 이전에는 벤더들을 불러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다음 벤더 불러서 또 몇 개월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처리해서 테스트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큰 밸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파트너로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고객사분들이 실제 케이스를 발표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희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가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아마존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가 된 회사고요. 오늘 발표가 돼서 이 화면에는 제가 넣지 못했는데 작년 올해 연속으로 아마존 코리아의 파트너 오브 더 이어 올해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올해는 좀 더 커져서 에이펙의 파트너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이상한 일인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시아 패시픽 테리토리에 가장 의미가 있는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었다라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부터 굉장히 큰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고객을 모시고 있어요. 400여 고객들의 한 800여 어카운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케이스는 지금까지 저희 아키텍트들이 들어갔던 모든 솔루션스 아키텍트들이 인게이지했던 모든 고객 케이스들은 전부 다 지적 자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유형의 혹은 비슷한 유형의 이커머스, 챗봇, 인공지능, 딥러닝 혹은 SCM, SAP 하나, E1 이런 케이스들을 어떤 아키텍트들이 들어와도 동일한 퀄러티로 서브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적자산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부환점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쓰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비용을 쓰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있을 텐데요. 빌링이라든지 전체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통합 빌링 계약을 하신 고객분들한테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여전히 진화하는 모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법론들,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들,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매트릭 값들, 컨피그레이션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계속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정교화하고 정리하고 딜리버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치고 이 토픽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 어나운스를 드리려고 해요. 2016년도 리인벤트 11월, 12월에 열렸던 리인벤트 중에서 여러 가지 발표 중에서 하나의 핫했던 토픽 중에 하나는 VM웨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최강자는 여전히 버추얼 머신을 어떻게 딜리버리하냐에서는 VM웨어가 가장 큰 그 서비스 포션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최강자이시거든요. 그래서 VMware on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작년에 발표를 하고, 올해 지금 현재 US 이스트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몇몇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VMware에 구현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특정한 워크로드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이 계신다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서울 리전에서는 저희가 불가능하지만 US 이스트 리전에서 테스트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RI를 어떻게 저희가 최적화해서 블렌디드, 언블렌디드 코스트를 할 거냐, 혹은 IDC에서 클라우드를 옮겼을 때 홍대리가 가졌던 고민들, 그리고 라이트 사이징이라는 토픽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맞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주제이시고, 저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건 너무나 먼 얘기고, 어떤 분한테는 오늘 닥친 얘기일 텐데, 파트너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반자로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좀 정리를 하면, 비즈니스 ROI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각종 규제나 보안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보호 방안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비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비용 효율을 준비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의 관리 프로세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1층에 내려가면 메가존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나 컨설턴트가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